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TV 5월 30일 AMD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연휴 3일 내내 생각했던 것은 이 엔비디아가 지속 날아갈 것은 오케이.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엔비디아 이후에 뭔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될 또 새로운 매력적인 애가 누가 있는가. 마벨 테크놀로지가 시장을 저렇게 치고 올라오는데 모든 것은 AI의 향후 엔비디아에 이어질 데이터 센터 향해서의 그러한 수혜 전망으로 마벨 테크놀로지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엔비디아, 마벨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과 함께 또 새롭게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뭔가 시장에서 몰빵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종목들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다가 다 아는 종목이지만 AMD라는 회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AMD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목표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200달러까지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기업이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AMD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동사의 주가 추이를 보면 80달러 근처에서 지금 127달러까지 치고 올라왔죠. 시가총액은 204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71조 정도의 수준인데 삼성전자가 한 490조, 500조 하니까 삼성전자의 딱 반 정도 되는 그러한 시가총액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동사의 주가 추이를 보면 엔비디아가 최근에 가장 많이 날라갔죠. AMD, 테슬라, 애플, 우리 삼성이 제일 바닥에 있는데 수익률로 YTM으로 보면은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을 보면 하이닉스가 4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6%, 인텔이 15%, AMD가 98%나 올랐죠. 네, 다음에 삼성이 27%, TSMC가 25%, 테슬라가 78%, 엔비디아가 172%로 1등이고 애플이 40% 이렇게 되는데 저평가된 걸 보면은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삼성, TSMC 이 정도이고 엔비디아가 1등을 가고 그 다음에 AMD가 과연 얼마나 쫓아갈 것이냐 이러한 싸움이 있는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은 더 쫓아가야 될 것 같은 상황은 충분히 예상이 되죠. 주요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보면 엔비디아가 1279조, 애플이 3644조, 테슬라가 813조, TSMC가 710조, 삼성이 419조, AMD가 271조, 여기에 271조, 하이닉스가 80조. 하이닉스는 제가 봤을 때는 100조 탈환이 충분히 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AMD가 자기들의 경쟁자이며 앞서가고 있는 엔비디아를 얼마나 쫓아갈 것이냐. 몇 배입니까? 2, 6, 12, 약 5배 정도의 시가총액이 나는데 과연 5배까지 차이가 날 정도인가 아니면 반 정도 쫓아간다면 거의 600조이면 3배가 더, 2배 반이 더 올라야 되는데 3분의 1만 돼도 400조이면 이 정도 가격이면 400조 정도로 목표를 간다면 이제 271조이니까 주가는 충분히 더 상승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이해 안 되는 제2 엔비디아가 될 수 있는 거냐. 이사수라는 좋은 CEO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젠이라는 아키텍처 CPU가 어떻게 될 것이냐. 사파이어 레피지가 DDR5용으로 곧 나오는데 동사의 제노와 아키텍처와 프로세스와 반도체와 어떻게 싸움에서 어떤 승자와 어떤 패자의 게임이 있을 수 있는 거냐. 이러한 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결론 한번 봅시다. 엔비디아를 이을 차기 AI 수혜주의다. 저는 그렇게 봤죠. 목표 가액은 지금 127달러인데 200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1270조인데 AMD는 이제 271조로 엔비디아의 4분의 1, 3분의 1 수준, 그러면 400조 정도, 그래서 충분히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AMD가 더 매력적일 가능성, 엔비디아는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500달러까지가 맥스라고 치면 오히려 AMD의 더 상승력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이 가능성에 배팅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동사는 4개의 사업부로 구성이 되어 있다. AMD는 4개의 사업부. 첫째는 클라이언트 사업부가 13.2%, 데이터 센터가 23.1%, 인베디드가 27.9%, 그리고 게이밍이 31.4%.
그 게이밍에 들어가는 GPU를 생산을 제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클라이언트 사업부, 데이터 센터 사업부, 엔비디드 사업, 인베디드 사업부, 게이밍 사업부 이렇게 4개의 사업부로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4개의 사업부를 매출액을 보면 클라이언트 사업부는 100만 천만 7억 3,900만 달러, 12억 9,500만 달러, 15억 6,200만 달러, 17억 5,700만 달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게이밍이 가장 크고 인베디드 데이터 센터가 약 13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15조에서 16조 정도까지 치고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분기 실적이죠. 네, 올 1분기 실적 이 매출액을 볼 수 있습니다. 분기 매출액이죠. 자, AMD의 CPU 역사를 보면 AMD의 CPU AM2900, 2900, X86 시리즈, AM486, AM5X86, 라이젠까지 에슬론을 걸쳐서 다양한 CPU의 역사를 가진 상황.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거의 시장을 말아먹듯이 했죠. 그래서 에슬론을 다시 하면서 시장이 컸고 라이젠 때 시장이 더욱 커지는 이제 가소성이 좋아지는 그러한 목표 기술도 있고 성능도 좋고 가격도 싼 인텔에 비해서 이렇게 하면서 인텔을 아성에 도전하는 거의 다 따라 붙은 것 같아요. 뭐 거의 뭐 5대5 정도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6대4 정도 인텔이 아직도 6이고 AMD가 4인데 오히려 4기 때문에 5대5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 인텔을 충분히 잡아먹을 수 있는 가능성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회사의 CEO 리사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게 필요하죠. 리사수를 모르고 AMD를 아는 것은 세 발의 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AMD는 1969년에 설립된 미국의 로직 반도체 전부 팹리스 회사이다. 주요 제품은 CPU, GPU, 서버 및 인베디드 프로세스 등으로 구성이 되고 있다. 동사는 인텔에 이어 두 번째로 큰 X86 아키텍처 프로세서 제조사이자 GPU 시장에서도 엔비디아에 이어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회사는 CPU와 GPU를 다 하고 있죠. 2000년대 이후 CPU 시장에서 인텔과 경쟁에서 밀려 점유율이 급격히 추락을 하면서 새로운 CEO를 데리고 오면서 공격을 한 거죠. 2014년 리사수가 CEO에 취임한 이후 게임 콘솔용 로즈 반도체를 수주하고 2017년 라이젠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재기에 성공을 했죠. 동사는 높은 가성비 제품을 바탕으로 PC 및 데이터 센터용 프로세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목표를 하고 있다. CPU와 GPU를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 사업부라는 것은 기업용 데이터 센터 그래픽 GPU 및 서버용 연산 칩 등의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다. 그래픽과 서버용 연산 칩을 판매를 하고 있는 게 데이터 사업부죠. 클라이언트 사업부는 PC를 위한 CPU 등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부이다. PC용 CPU를 판매하는 사업부가 클라이언트 사업이죠. 그 사양 산업이죠. 게이밍 사업부 고성능 게임 및 컴퓨터 등을 위한 GPU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부가 게이밍 사업부. 이 사업부가 제일 큽니다. 인베디드 사업부라는 것은 기업용 통신, 네트워킹, 보안, 저장 시스템과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는 관련된 반도체를 판매하는 사업부가 인베디드 사업부이다. 그래서 인베디드 사업부에 대해서 이해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업용 통신, 네트워킹, 보안, 저장 시스템 등과 관련된 제품, 반도체를 판매하는 사업부가 인베디드 사업부이다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동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동사의 CEO는 리사수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던 리사수. 여자분이시죠? 네. 리사수. 혜성처럼 등장한 CEO의 이름은 리사수.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AMD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리사수 CEO는 AMD를 완벽히 일으키는 여자 CEO인데 2014년부터 AMD의 회장으로 CEO로 취임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도 이해를 하셨겠지만 이 리사수는 대반계입니다. 대만 타이난시에서 태어났죠. 네. 통계학자인 아버지와 회계사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2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뉴욕에서 자랐죠.
그리고 MIT 아주 뭐 뭔가를 붓고 다시 조립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죠. 여자분이신데도. 그래서 MIT 공대에 입학을 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제 그곳에서 반도체, 전기공학을 전공했는데 반도체를 보고 사랑에 빠졌다는 거죠. 반도체 칩 속에 뭔가 오밀하고 조밀하게 설계도가 그려지고 이걸 통해서 뭔가가 움직이고 계산을 하게 되고 연산을 하게 되는 그 세계에 빠져든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박사학위도 SOI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따서 실리콘 언 인서레이트 절연제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땄는데 간단하게 기술을 설명하면 실리콘 웨이퍼의 표면과 위와 하층 사이에 이렇게 절연제를 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저전력으로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 칩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뉴스가 적고 그 다음에 이 게이트 이렇게 이제 반도체에 세 개의 삼각편대가 있죠. 네, 이것을 만들어서 반도체 베이스 실리콘과 절연제를 형성하면서 여기에 누수가 빠지지 못하게 하는 이 절연제 연구를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반도체는 게이트가 있고 소스가 있고 드레인이 있죠. 그렇죠? 예, 소스와 드레인. 그 다음에 여기에 게이트가 있고 이 세 개로 이루어지는데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자가 흐르고 게이트가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이것을 제어를 하는 거죠. 반도체를 열었다 닫았다. 그래서 이 게이트에 절연 물질을 해서 흘러나가지 않도록 잘 하는 이 기술, 기본적인 기술인데 이 절연 물질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사스는 처음에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로 갔다가 1년도 안 돼서 IBM 연구소에서 장치 물리학으로 연구를 하는데 금속 배선 재료가 그때까지는 알루미늄이었다는 거죠. 그 알루미늄을 지금 구리로 바꿔가지고 전도율이라든지 빠르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열 효율도 확실히 나오고 그런데 이제 쿠퍼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리사스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CPU 아키텍처를 만드는 곳이 바로 IBM이었는데 리사수 박사는 여기에 관해서 크리에이티브하게 CPU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전선의 배선 문제를 해결했다. 여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CPU가 PC, 모바일, 서버, 슈퍼컴퓨터, 인공지능 등 모든 분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CPU를 설계하고 연구하는데 일가견이 있어서 픽업이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2014년에 아마 AMD로 옮겨가지고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는 젠이라는 CPU 아키텍처를 만든 후에 이걸 가지고 CPU, GPU 시장에 가소성을 가지고 인텔이 잡고 있는 아성,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아성을 침투를 해서 성공한 그런 케이스이다. 따라서 현재 AMD는 리사스라는 어마어마한 여자 CEO의 그 리더십에 많이 의존하는 그런 브랜드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동사를 또 이해하는 두 번째는 자일링스라는 기업에 대한 인수죠. 자일링스. 여러분들 미국의 서학개미들 중에서 자일링스를 공부하신 분들 좀 투자도 많이 하시는데 이 자일링스를 우리 AMD가 인수를 하면서 시장에서 크게 성공해서 들어오는데 이 자일링스를 350억 불로 인수를 하는데 현금은 주지 않고 서로 주식을 바꿔주면서 그렇게 시장을 점유를 해 들어와서 좋은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일링스라는 것은 어떤 기업이냐? 대체 이 기업을 왜 인수했느냐? 이 자일링스라는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FPGA라는 단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FPGA. 이 단어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자일링스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이해하기 참 힘들죠. 그리고 AMD라는 기업을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FPGA는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의 약자이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반도체를 범용성과 특수성으로 나누는데 범용성이라는 것은 아주 누구나 같이 이제 규격화되어 있고 쉽게 갖다가 써서 탁탁 꽂기만 하면 되는 것이 범용성이 있는 게 이게 CPU와 GPU는 되게 범용성이 강한 제품이죠. 반대로 아식스는 주문 제작을 하는 반도체를 A6, 아식스, A6라고 부르는데 이것의 중간 단계에 있는 반도체가 FPGA 반도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범용성과 특수성.
특수성은 주문 제작, 꼭 주문 제작에서 그 제품에 맞는, 그 기업에 맞는 그러한 반도체를, 주문 제작한 반도체를 ASIC라고 하는데, 이 ASIC와 범용적으로 CPU나 GPU처럼 아무나 반도체에서 기본적으로 갖다 꽂는 범용성이 있는 반도체 중간 단계가 FPGA라는 반도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이 FPGA 중간에 있는 범용성과 특수성의 중간에 있는, 어쩔 때는 범용성으로도 만들어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또 여기를 살짝 개조를 해서 특수성으로 개조가 가능한 반도체, 이게 바로 FPGA 반도체라는 거죠. 이것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자일링스라는 회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FPGA는 반도체는 가장 범용성은 높지만 로직 구조의 변경이 불가하고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없는 게 이쪽에 CPU와 GPU이고, 다음에 A6는 높은 단위의 생산비가 드는 그러한 단점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두 개의 단점을 다 보완하는 게 FPGA 반도체이다. 이게 자일링스가 하는 반도체라는 거죠. 그러면 이처럼 FPGA 반도체는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느냐? 통신, 산업, 항공, 군수, 이러한 것들에 많이 사용되는 바로 반도체가 FPGA 반도체로서 당연히 가치가 증가하겠죠. 예. 현재 지금 가장 많이 필요한 반도체 중에 하나가 바로 FPGA 반도체가 되지 않겠나. 이쪽에서 부가가치가 높고 이쪽에서 이제 반도체 사업에 승패가 나는 거죠. 자, 이처럼 자일링스는 AI와 자율주행, 그리고 병렬 컴퓨터,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이 세 가지의 장점을 모두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게 자일링스다. 이 기업의 대주주가 바로 AMD라는 거죠. 그래서 ASIC스는 구글, GPU는 엔비디아, FPGA는 자일링스, 이렇게 해서 기존 반도체에 단순하게 CPU와 GPU를 만들었던 AMD의 가치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의 유력 진영에 아주 AMD가 이 자일링스를 매수하면서 깃발을 꽂으면서 구글과 엔비디아와 함께 자일링스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새롭게 열려져 있는 AI 시장에 치고 들어갔다. 이게 동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FPGA 마켓 시어는 자일링스가 54%, 인텔이 32%, 아더스가 14%이고, 자일링스를 사면서 30억 달러의 매출이 추가가 되고 13,000여 명의 최고 엔지니어들을 확보하게 되고 4,800건 이상의 특허를 확보하게 되고 12억 달러의 현금 흐름이 발생할 수 있는 꼭 먹고 알 먹는 M&A였다. 시장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자일링스를 합병을 하면서 매출액 67억 불에서 116억 불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도 나타나죠. 그리고 AMD의 오퍼레이션 캐시플로우, 영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캐시가 있으면서 R&D에 투자를 할 수 있으면서 새로운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자금의 구애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객관적 성능의 열이 있었다. CPU와 GPU, 각각 인텔과 엔비디아에서 낮은 성능을 자일링스를 인수하면서 보강을 했고, 펀더멘털의 부재, 자금 채금, 낮은 투자 여력, 이러한 부분을 또 극복을 했고, 투명한 클라우드 비전, 향후에 클라우드 시장이 뜨는데 네트워크 분야의 열세, CPU, GPU의 한정된 역량을 보강을 했다. 설계의 분야에서도 약세를 보였는데 3D 스태킹 관련 기술이 부족했는데 이 부분도 자일링스를 통해서 보강, 리커버리를 하는 좋은 M&A였다. 시장은 여기에 가치를 두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솥발처럼 갈라진 로직 반도체 시장. 자, 인텔은 CPU와 GPU를 다 하죠. CPU는 제논, 그 다음에 GPU는 X2를 통해서 이러한 반도체 제품을 통해서 인텔은 CPU와 GPU를 커버를 합니다. 엔비디아는 CPU는 커버하지 않고 RTX를 통해서 GPU를 커버를 하죠. AMD는 EPYC하고 뭡니까 이게? 라데온이라고 그러나? 라데온을 통해서 CPU와 GPU를 커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워낙 GPU에서 독보적으로 이 시장을 엔비디아가 갖고 있기 때문에 CPU와 GPU를 다 가지고 있는 인텔과 AMD가 이쪽 CPU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GPU가 이제 동시에 두 개를 다 하다 보니까 좀 역량이 분산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엔비디아는 여기에 몰빵을 치면서 시장을 이니셔티를 집어가고 또 여기가 AI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여기에서 나타나면서 시장이 커지면서 동사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버린 거죠. 따라서 향후에 이 GPU 시장을 얼마나 빨리 AMD와 인텔이 새로운 제품으로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동사의 밸류에이션이 엔비디아를 쫓아가지 않을까, 그 가능성 여부를 판가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자일링스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그 제품들, 이 많은 제품들이 결국은 AMD의 향후의 비즈니스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각을 좀 좁히고 와서 데이터 센터는 지금 연산에 대해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네트워크에 대해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병목 현상을 좀 뚫어주는, 목으로 들어가는데 너무 나올 때나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하죠. 예, 속도에 문제에 걸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계산하는 속도라든지 방법, 연결 이런 쪽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회사가 이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시장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인텔은 CPU, GPU 다 가지고 있고 FPGA 알테라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커버를 했고 네트워크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고 자기의 부족한 FPGA 회사를 알테라를 인수했죠. 또한 FPGA 반도체에 또 AMD는 자일링스를 인수를 해서 이 부분에 약한 점을 보강을 했고 네트워크 분야에서 자일링스가 커버를 해주는 거죠. 엔비디아는 CPU에서 ARM을 인수를 해서 이 부분을 커버를 했는데 이미 날아가 버렸죠. 인수가 불발이 됐고 이스라엘의 멜라녹스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동사의 1분기 실적을 한번 봅시다. 1분기 본업 CPU의 미스가 가장 큰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등장을 했죠. 그때 5월 6일인가 실적 발표하면서 6%인가 빠졌는데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지만 세부적으로 주력 CPU 관련 사업들이 컨센서스를 하회를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상 자일링스가 전사 실적을 견인을 그나마 해줬던 거죠. 데이터 센터와 클라이언트 부분 매출은 각각 전분기 대비 22%에서 18% 급감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클라이언트는 PC 사업 후에 CPU 사업을 말하죠. 텍셋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자료 정보 제공 업체 기준으로 해서 시장이 각각 마이너스 11%, 6%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22%나 18%가 급감을 했으니까 생각보다 더 많이 하락하는 거죠. 참고로 지난 실적 발표에서 AMD는 서버와 PC CPU 매출액이 각각 전분기 대비 두 자릿수, 한 자릿수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감소가 많이 한 거죠. 특히 22%와 18%는 생각보다 감소력이 큰 거죠. 경기 불확실성으로 엔터프라이즈 수요는 부진했고 클라우드 또한 고객사마다 재고 상황과 투자 계획이 상이하기에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단 1분기 실적 겉은 좋았는데 세부적으로 깠더니 주력 CPU 사업에서 크게 하락을 했다. 이게 이제 주가 하락의 5월 초에 가장 큰 원인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AI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같이 엔비디아와 함께 올라온 거죠. 그리고 믿었던 데이터 센터 부분의 영업이익률도 15% 넘게 하락을 해서 위축이 됐습니다. 이는 매출 감소와 더불어 지난해 인수한 기업들의 영업 비용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결과로 보여진다. 2분기도 큰 기대는 어렵지만 바닥은 지나가고 있다. 회사의 2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50에서 56억 달러로 중간가 기준 컨센서스가 55억 달러를 하회하고 있죠. 네. 우선 PC 부분은 그간 PC 판매량 대비 CPU 출량이 급격히 줄어왔기 때문에 바닥을 지났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AMD 클라이언트 부분 매출액은 3분기 동안 전년 대비 40에서 65%나 감소할 정도죠. 그래서 PC, CPU 시장은 거의 마치 같다. 데이터 센터 부분은 여전히 엔터프라이즈 수요가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로 예상되는 등 혼재된 환경이나
1분기 대비 매출액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참고로 경쟁사 인텔은 지난주 실적 발표에서 클라우드와 엔터프라이즈 수요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서버 시장의 바닥을 진언하면 아직 멀었다라고 언급하기로 했다. 결국 클라이언트 사업부, 데이터 센터 사업부 모두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기대를 할 만한 사업부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나 최근 주가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것은 하반기의 신제품 효과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죠. 2분기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 영향이 계속될 수 있으나 고객사들의 재고 소진이 마무리되면 신제품 모멘텀을 기대해 볼 만하다. 이제 사파이어 레피지와 비슷한 새로운 DDR5 관련 제품이 엔비디아는 제노아 플랫폼이라고 부르는데 제노아 플랫폼에 대한 고객들에게 반응이 좋았고 베르가모 플랫폼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출하할 것이라고 그 회사는 설명을 하고 있다. AI 가속기인 MI300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AI 시장에서 평가도 중요하며 4분기부터 매출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AI 가속기라는 것은 하드웨어 반도체의 속도를 말하는 거죠. 반도체가 얼마나 빨리 속도와 연산체를 해줄 수 있느냐를 AI 가속기라는 표현을 하는데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대응마로 MI300에 대해서 동사가 가속 반도체를 내놨는데 인공지능, 인공머신을 딥러닝용으로 내놓은 거죠.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게 시장에서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면 동사에 대한 바닥 다짐도 이미 이제 출발을 해서 튀어 올랐기 때문에 추가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127달러 넘어서 150달러, 200달러까지도 점프업할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결국 시장은 올 하반기에 실적이 반등할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동사에 대해서 배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안한 증시 영향으로 단기 실적 불확실성은 주가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나 AMD 전망처럼 하반기부터 수요가 회복되고 신제품 효과가 나타난다면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현재 AMD는 12개월 선행 퍼기준 26.1배로 AI 관련 밸류에이션 할증을 받고 있는 반도체의 엔비디아가 58.3배, 인텔이 37배보다도 저렴한 매력도를 가지고 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저렴한 거죠. 그래서 동사의 포워드 퍼는 평균을 35배 정도였는데 지금 표준편차 겨우 1시그마 정도에 내려와 있는 상황, 25배 정도이고 밸류에이션 플랫폼도 굉장히 프리미엄을 적게 받고 있는 거죠. 네, 엔비디아 대신 프리미엄이 낮게 받고 있고 엔비디아가 거의 뭐 40배까지 올라가 있는데 동사는 이제 겨우 20배 정도 수준. 겨우 동사는 이게 빨간 게 동사의 펀의 한 20배 수준. 엔비디아는 거의 40배 수준까지 빨간 게 이제 엔비디아의 우측, 좌측 퍼가 40배까지 올라와 있는 거. 동사가 저평가 받고 있는 모습은 확실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 동사의 영업이익을 한번 보면 동사 영업이익률이 24.1%, 작년에 5.4%에서 크게 올라가는 거죠. 세전이익, 순이익도 100만, 1000만 억, 18억 달러, 작년에 13억 달러에서 18억 달러, 2024년에 43억 달러로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크게 올라가는 이 가능성에 사람들이 미리 선취 매수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엔비디아에 이어서 시장에 제2 엔비디아를 찾는 과정이 반드시 일어날 건데 AMD가 너무 싸다. 1270조에 271조면 너무 적은 차이다. 최소한 400조까지는 시장에서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127조, 271조니까 400조까지는 약 7, 80%더 상승의 기운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고 충분히 그때까지 AMD를 사서 견디는 전략도 나빠 보이진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네요. 네, 오늘은 우리가 AMD가 얼마나 매력적이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봤죠. 네, 많이 봤는데 향후에는 더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기를 또 간절히 바라해 봅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가 AMD를 봤으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사학개미들이 좋아하시는 종목들을 보면서 가려서 한번 분석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또 뭔가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카페에 오셔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 세상에 이렇게 멋진 카페가 있는지 여러분은 직접 보시고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AMD 공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대박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보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